지금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요거죠. 지금 빅테크를 패닉에 빠뜨린 새로운 게임 체인저 중국 AI 딥시크의 등장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분위기를 싹 바꾸는 거 아니냐, 엔비디아 드디어 무너지는 트리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저의 생각도 말씀드려 볼게요. 빅테크를 패닉에 빠뜨린 중국 AI 딥시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인가, 온 세상이 지금 난리인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한 장표로 설명이 됩니다. 한 가지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1월 20일 날 딥시크라는 회사명도 딥시크고 이 서비스명도 딥시크입니다. 그래서 고래 그림 있죠? 요 회사가 기술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요 장표가 이제 화제가 된 게 성능은 엄청 좋은데 비용이 엄청 저렴하다. 거의 뭐 환상의 조합이죠.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이런 지금 최상단에 있는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는 서비스들 사이에 지금 딥시크가 껴있고, 근데 비용은 말도 안 되게 지금 막대기가 짧을수록 비용이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학습하는 비용 아니면 대답할 때 쓰는 뭐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리소스들이 훨씬 적게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챗GPT가 쓰는 자원보다 얘가 훨씬 자원을 덜 먹는다 하면은 컴퓨팅 용량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조합했을 때 당연히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간에도 한 주 동안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진 게 좀 이것 때문이다 이런 이제 추측도 나오고, 뭐 틀린 얘기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AI 딥시크라는 게 요 얘기고요. 지금 급부상해서 긴장한 실리콘밸리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도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목이 써있지만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저렴하다. 단 조건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 리포트가 신뢰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입니다. 이 딥시크가 발표한 보고서가 팩트일 경우는 이 말들이 다 맞는 거죠. 자, 팩트라고 전제했을 때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 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빅테크들이 지금 번 돈 다 때려박아가지고 엔비디아 반도체 사고, 비싸도 엔비디아가 부르는 대로 반도체 하나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해도 사가지고 투자한다. 지금 심지어 투자 늘린다고 막 발표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중국산 AI가 나타나서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비싸게 엔비디아 반도체를 많이 삽니까? 뭐 100분의 1, 10분의 1이면 충분해요. 성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패닉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관심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이 미국의 대표 앱 중에 인기 1위는 챗GPT, 오픈 AI가 압도적이었는데 여기 8등까지 올라갔고, 지금 저기 이걸 올려주신 분에 따르면 지금 속도면 뭐 5등 안에까지 주말 지나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뭐 이제 미국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다운받아서 써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뭐 개인정보 털려서 위험합니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조심하시는 거 조심하시더라도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성능 비교가 돼요. 이거는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언론이 막 이제 겁을 주는 거에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직접 해보시면은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 바로 나옵니다. 저도 한 1시간 정도 써봤거든요. 그럼 바로 이제 장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딥시크야, 너 지금 성능 갖게 되는데 비용이 빅테크에 비해서 얼마나 싼 거냐 그랬더니 자기 말로는 10분의 1 정도로 싸게 한 것 같다. 그게 이제 뭐 중국에 특수한 경우가 있다. 중국이 지금 데이터도 수집하게 정부가 도와주고 인건비도 미국에 비해서 훨씬 싸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비용이 좀 싼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자기가 답변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웃긴 것들 몇 개 가져왔는데 검열 같은 건 존재하긴 합니다. 확실히 이제 중국 거라서 그런데 보시면 제가 트럼프라고 치면은 답변을 하죠. 근데 이제 욕을 쓰면은 합니다. 트럼프 욕은 되는데 시진핑을 입력하면 따라 하더니 그 시진핑 욕을 하면은 죄송하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요. 함께 즐겁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이러면서 중국의 주석은 욕을 할 수 없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열이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산의 특징이랄까요? 그런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 올리신 분들 댓글에 막 크크크 하면서 샘 알트만이 겁내는 이유가 있네 이러면서 웃긴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시진핑에 대해 말해줘 그랬더니 갑자기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영어로 말하면서 막 이해를 못했다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갑자기 잘하던 한국어를 안 쓰고 영어를 쓰고 그래 그랬더니 자기도 아이고 실수로 영어로 답변했네요 이러면서 갑자기 말을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웃겨가지고 실수 아니잖아, 너 한국어 말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영어로 말했더니 오류나고 그러던데 고장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담으로 가져온 거고 약간의 이제 중국산 AI라서 검열은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재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성능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챗GPT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챗GPT 유료 버전이 저는 이제 훨씬 성능적으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훨씬 많고 편한데 얘가 확실히 일반 질문하고 답변하는 채팅적인 측면에서는 챗GPT 유료 버전에 못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무료인데 유료 버전에 비해서 못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한국어를 잘해가지고 너 이렇게 한국어가 자연스럽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한국어 학습을 많이 했답니다. 중국에서 그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챗GPT는 약간 영어를 잘하고 한국어를 물어보면 좀 버벅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최대 단점인데 얘는 막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잘해서 봤더니 데이터 학습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결론은 성능이 좋은 건 맞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미국 빅테크가 패닉에 빠지고 공황에 빠졌다 이것까지는 조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호들갑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무료인데 저비용으로 성능이 이렇게 좋다는 거는 대단한 거 맞죠. 실제로 메타의 생성형 AI 부서는 패닉에 빠졌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게 미국 블라인드라는 앱 아시죠? 그러니까 현직자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인데 요게 이제 논란을 더 부추겼습니다. 메타 현직자가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딥시크라는 중국산 AI 보니까 훈련 비용이 500만 달러, 한 80억 정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메타 모델을 앞선다. 멘붕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 있는 부서장 연봉이 딥시크 연봉보다도 더 비싸다. 그러니까 중국산 AI 훈련하는데 80억인데 우리 부서장 1년 연봉이 100억이다. 그러면은 우리 부서장 연봉이 이렇게 많은 게 맞냐? 막 이러면서 너무 조직이 비대해졌고 방만해져서 문제다 하면서 약간 내부자가 성토하는 글이 공유되면서 부추겼던 것도 있습니다. 이게 팩트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메타는 주말간에도 올해 AI에 엄청나게 투자한다 그랬는데 뭐 이거에 100분의 1, 10분의 1, 1000분의 1만한 비용 가지고도 성능을 저렇게 좋게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실제인지 봐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픈 AI 공동 창업자가 이걸 보고서를 보더니 뭐 농담처럼 정말 믿을 수 없는 예산으로 저렴한 예산으로 오픈 AI 같은 선두 기업의 생성형 AI를 매우 간단한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놀랍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 경쟁사 여러 스타트업들 중에 하나인 스케일 AI도 창업자가 인터뷰에서 지구를 뒤흔드는 AI 등장이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한 게 헤드라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게시판 좀 저도 이제 여론 댓글 반응 같은 거 보려고 봤더니 딥시크 때문에 빅테크 난리 나긴 했다. 지금 오픈 AI 같은 애가 챗GPT 때문에 학습시키는데 비용이 뭐 5,700원이면 딥시크는 140원이 든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비용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퍼포먼스도 성능도 딥시크가 뛰어나지만 비용 자체가 게임이 안 된다. 너무 싸게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서비스로 봤을 때 오픈 AI 구독료를 28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딥시크는 5,000원에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진짜 가성비 끝판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대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무의미하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다 맞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엔비디아가 난리 났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주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좀 쇼크가 나올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금 댓글에도 뭐 엔비디아 위기다, 엔비디아 숏이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이런 거죠. 요 그래프 보시면 진짜 저도 참 이 그래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많았는데 이게 빅7의 어떤 시가총액 변화인데 요 밑에 맨 밑에 있던 게 보이시죠? 맨 밑에 주황색 있던 게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니까 빅7 중에 꼴찌에 있다가 요때가 챗GPT가 탁 나왔어요. 챗GPT 나오면서 갑자기 이 엔비디아 반도체가 비싸지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하는 거 보시나요? 이거 시가총액 그러니까 6등, 5등, 4등, 3등, 2등, 1등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총 1등인데 결국은 엔비디아 끌어올린 2년 동안의 시총 상승분, 주가 상승분은 다 사실상 AI 반도체, 챗GPT 덕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빅테크들이 그동안 먹여 살려서 이 엔비디아를 여기다가 갖다 놨는데 과연 지금 딥시크 얘기가 맞다면 정말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비판 나왔던 게 야 이렇게 지금 투자를 버는 돈 족족 다 엔비디아 반도체 사는 데 쓰는 게 맞냐 이거 나중에 수익으로 안 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우려가 한 번씩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깨닫는 어떤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이제 깨달음의 순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서 갑자기 이제 빅테크나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반도체 사는 걸 보류한다거나 좀 덜 산다거나 이러면서 엔비디아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주가 그냥 수직 낙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비관론을 보시는 분의 주장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화 된다면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비관론자분의 얘기는 이거 닷컴 버블 터질 때도 이랬다 이러면서 이제 AI 버블 드디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겁을 주시는데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뭐부터 터지냐면은 빅테크가 터지는 건 아니다. 빅테크는 위기가 아니고 이제 신생기업들 지금 AI 시대를 맞아서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신생기업들이 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시장에 파산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애들이 그냥 생태계를 다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나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한번 스타트업 창업해봐야지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막 빚내가지고 엔비디아 반도체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딥시크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하려는 거 다 무료로 풀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신생 기업들이 그냥 파산을 하면서 엔비디아 반도체 재고가 폭증하면서 덤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엔비디아 반도체가 없어서 못 사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막 유튜브 열풍이 불었을 때
너도 나도 유튜브 하겠다고 카메라도 사고 마이크도 사가지고 카메라 마이크 품귀 현상이 났던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유튜브 열풍이 샥 식어요. 아, 유튜브 해봤더니 뭐 돈도 안 되고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당근마켓이나 중고시장에 카메라 한 번 딱 쓴 거, 기스도 하나 안 난 거 팝니다. 마이크 써보지도 못했어요. 이러면서 덤핑 처리하면서 막 가격이 급락하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귀할 땐 비싸다가 흔하니까 싸질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엔비디아 가치 떨어지고, 비슷하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반도체 사가지고 혹은 빌려가지고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운영했던 기업들도 수익도 안 나가지고 이제 사업 접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같은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도 막 비트코인 가격 올랐을 때는 채굴 기업들 막 너도나도 채굴 하다가 암호화폐 가격 떨어지면 막 파업하고 채굴기 다 헐값에 팔고 그래픽카드 시장에 남아돌고 막 이런다는 얘기 나왔는데,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여러 가지 신생 기업들이나 관련 업종들이 헐값에 엔비디아 반도체를 덤핑하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특히 마지막으로 이런 연쇄 효과가 나오다가 이제 빅세븐이 결국은 야, 이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굳이 반도체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좀 지켜보자. 구매를 늦추거나 중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과거에도 2000년대에도 시스코라고 하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 회사가 이런 구조로 무너졌다. 그때도 시스코 통신 장비를 인터넷 열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수익에 의구심이 들면서 신생 기업들 파산하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갑자기 이제 안 사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재고가 돼가지고 시스코의 통신 장비 네트워크 핵심 사업이 붕괴되면서 시스코 주가도 90% 넘게 빠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이런 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늘 한 번씩 나오는 어떻게 보면 버블 터지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가볍게 말할 건 아닌데 좀 극단적인 비관론이긴 하지만 한번 봐야겠죠. 또 돌아오는지도 봐야 되겠고, 정말 딥시크가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딥시크가 엔비디아 거 많이 안 쓰고 가성비에 AMD를 쓴 덕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썰이 아니고 AMD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올해 1월 달에 AMD 반도체가 딥시크에 탑재됐다고 공개돼 있습니다. 이제 재주목 받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 딥시크가 뭐 별로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야, 이거 AMD 반도체가 엔비디아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야, 엔비디아 반도체 뭐 몇 배 되는 거 비싼 거 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돼서 엔비디아가 빠지고, 엔비디아 그동안 오른 동안 AMD는 완전 못 올랐거든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혼자 다 먹었잖아요, 시장 수혜를.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고 AMD 같은 애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앞에서 첫 번째 말했던 분은 엔비디아 때문에 AI 강세장이 무너지면서 다 빠진다, 극단적인 비관론도 있고, 이런 분은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이런 거품이 빠지고 AMD나 이런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체 기업들도 이제 주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한 상황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 근데 반박 의견도 많아요. 저는 일단 여기에 한 표를 던지는데, 실제로 요 미국의 스케일 AI라고 하는 경쟁사 창업자가 또 나와가지고 일단 이게 비용 자체를 좀 믿을 수가 없다. 이 보고서만 갖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쪽 회사에서 쓴 보고서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저희가 너무 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정확하게 기재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훨씬 많은 엔비디아 반도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뭐 몇천 개 갖고 했다고 하는데 5만 개 이상 썼을 것이다. 비용이 다소 과소평가 혹은 과소하게 기재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굉장히 높게 되고,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500만 달러 된다고 거기 보고서에 써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데, 추측이면서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리고 이제 특정 그런 성능, 아까 말했듯이 뭐 챗 GPT보다 점수가 높다, 구글의 제미나이보다 점수가 높다, 이런 성능 점수는 사실 그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딱 특정 조건에서 테스트하면 점수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법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결과 점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좀 좋게 만들기 위한 상황에서 평가를 낸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과 성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대 평가 혹은 과장돼서 걱정하거나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도 영원 처리해놓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싸게 나오냐.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정말 이 비용이 사실이라면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중국이 이걸 해냈다면 그럼 진짜 엔비디아 주가는 더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었다, 역시 아니었다라고 가면은 과다한 우려가 될 수 있겠죠. 엔비디아 주가가 빠지는 것도 과도한 우려가 될 수 있겠고, 물론 저도 써봤지만 성능이 놀라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우수한 성능을 만들었다는 건 팩트니까, 일단 얼마나 싼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써 있습니다.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해서 이 기업도 아주 유망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저도 퍼플렉시티라는 AI 쓰고 있는데 여기 챗GPT 같은 거 비슷한 겁니다. 되게 잘 만드는 앱이거든요. 잘 만드는 서비스인데 이 창업자도 나와가지고 사실은 사실이다,
비용 효율성이나 성능 면에서 오픈 AI에 필적하거나 더 뛰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능 좋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싸고 특히나 오픈소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 공개한 방식으로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돈 벌려고 했던 방식이 안 먹힐 수 있겠다. 우리는 막 유료화하고 있고 구독료 받고 있는데 저기 딥시크가 무료로 다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야, 이거 미국 기업들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보고서를 보고 나서 중국의 발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제된 표현을 썼는데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현 상황, 제 주말까지 정리한 상황이고요. 돌아오는 주에 주가 반응이라든지 추가 자료 이런 것들 좀 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는 단기적으로 혼란을 주면서 막 주가가 요동칠 수 있는데 조정이 올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AI 시장을 끝내는 게 아니고 AI 시장을 더 좋게 만들어줄 이슈라고 봅니다. 매기가 등장해서 더 이렇게 경쟁을 심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하죠.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이게 똑같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요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뭐냐면 여기 나와있지만 1957년에 요 신문 대서특필 되는 건데 소련이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 1호기를 발표했다는 기사가 나면서 이제 미국이랑 전 세계가 다 뒤집힙니다. 아니 소련이 언제 저런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우주에 인공위성 날렸지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군비 경쟁이죠. 우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이 나사를 만든 겁니다. 나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 있잖아요. 나사 만들고 그냥 전폭적인 지원을 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딱 비유가 되는 게 지금 미국이 약간 방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빅테크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중국은 안중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중국이 매기가 등장한 거죠. 중국이 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면 이제 미국도 난리가 나가지고 빅테크끼리 이제 야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고 우리끼리 합쳐가지고 중국의 저 기술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더 기술 경쟁과 투자 경쟁,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한테 저는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스푸트니크 모멘트 때문에 미국과 소련 우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미국도 결국에는 좀 늦었지만 69년에 아폴로 가가지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까지 연결되는 그게 이 사건이 이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AI 쪽에 어떻게 보면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미국 정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벌써 미국 국회의원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문제, 야 어떻게 쟤네가 저런 걸 만들었지? 반도체 수출해놓고 우리가 지금 다 규제로 묶어놨는데 야 이거 기술 세뇌간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누가 분명히 빼돌렸다. 빅테크 직원이든 누가 특허 이런 거 문서를 빼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 AI 직원이나 구글의 직원이나 메타 직원이 중국에다가 기술을 팔아 넘겼다던가 아니면 보안이 해킹으로 새나갔다던가 조사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규제 강화. 야 중국산 AI 저거 딥시크 금지시켜. 미국도 하는 거죠. 왜냐면 안보라는 이유로 지금 틱톡이라는 SNS도 금지시키는 판에 딥시크 지금 검색 순위 올라가고 막 미국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야 딥시크 써본다면서 앱 받아가지고 개인정보 다 넘어가고 이러면은 중국한테 데이터 다 넘겨주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가만히 아니겠죠. 정부도 움직일 겁니다. 더 세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화제가 될수록.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빅테크한테 엄청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요런 부분이고요. 미국이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명분을 준다.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의 화웨이라는 통신, 반도체, 핸드폰 잘 만드는 그 기업을 때릴 명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뭐 여러 가지 경고가 있었는데 사상 최대 AI 투자도 발표했잖아요. 스타게이트 이런 것들도 이제 트럼프가 AI를 더 확실하게 밀어줄 명분이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바로 다음날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명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공식화한 거죠.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그래서 트럼프도 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이 돈들이 중국으로 갈 거다. 대놓고 말을 해요. 여러 차례 말합니다. 중국한테 갈 돈을 미국이 가져왔다. 계속 강조하고 중국과의 AI 패권 전쟁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지만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딥시크 이게 논란이 되면 될수록 미국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고 미국 정부가 중국 AI를 더 견제하고 규제를 강화시키고 때릴 수 있는 명분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트럼프도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 전체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5천억 달러 수준,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재정 담당, 돈 담당은 소프트뱅크,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담당을 한 거고요. 또 중동의 MGX라고 해서
아부다비 쪽에 투자사입니다. 투자 전문회사입니다. 오일머니죠. 오일머니가 참여를 한 겁니다. 일본과 중동, 딱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적인 국가가 일본하고 중동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도 첫 외교 순방을 사우디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할 정도로 첫 전화통화도 사우디에 빈살만과 했습니다. 중동과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동 자금 유치하는 거 보여지고요. 총괄 샘 알트만, 오픈 AI 만든 샘 알트만이 총괄하고요. 운영 클라우드 담당인 레리 앨리슨, 오라클이 담당합니다. 오라클의 창업자이자 CEO가 레리 앨리슨이거든요. 참고로 레리 앨리슨은 트럼프 측근입니다. 머스크의 절친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적 있었는데 레리 앨리슨 오라클이 트럼프 정부 수혜주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이자 트럼프 최측근이고 머스크랑도 절친. 참고로 오라클 레리 앨리슨은 테슬라 지분도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 주식 덕분에 세계 5등 부자 안에 들 정도로, 그래서 트럼프가 밀어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오라클을 껴준 거는 여기에. 거기다 이제 기술 협력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RM 이렇게 될 거고요. ARM은 참고로 소프트뱅크가 ARM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여기 같이 끼워준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역할을 ARM한테 줄 수도 있어서 ARM 주가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난주에 취임하기 전에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다가 뺀 내용인데 정리는 해놨던 내용인데 샘 알트만이 이 청사진을 백악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AI는 독재자가 이끌기엔 너무 강력하다. 근데 지금 AI의 기회는 포기하기에는 너무 매력적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보고서가 한 10페이지인가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CCP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샘 알트만이 그래야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야, 미국이 지금 이렇게 많은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데 200조가 넘는 돈이 지금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 가져오면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도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트럼프도 이제 좀 더 지원을 해줘야겠다라고 설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이 여기서 표현한 게 지금 데이터 센터 AI에 엄청 지어야 되는데 주마다 다 규제가 달라가지고 이거 진짜 세워라 내워라 된다. 이러다가 중국이 다 따라잡고 넘어선다. 그래서 이 딥시크 같은 것도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잘못하면 AI 패권 넘겨준다. 진짜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중국은 데이터 이런 거 다 몰아주고 인건비 싸고 규제도 다 풀어줘가지고 천문학적 비용 몰아주는데 우리는 왜 정부가 안 해주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연방 정부가 한 방에 다 규제 통일해서 풀어줘야 된다. 그냥 미국 전체 토지에 AI 데이터 센터 규제는 다 풀어라. 이거 머스크가 한 얘기랑 똑같거든요. 머스크도 로보택시 사업해야 되는데 주마다 규제가 달라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로보택시 규제 싹 풀어주면은 내가 사업하기 너무 좋다. 로보택시 이런 거 AI 혁신은 정부에서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오픈 AI도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 경고를 했었고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것처럼 이 돈들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중국으로 갔을 돈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앞에서 중국 딥시크 얘기를 했지만 더 강력하게 AI 패권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되고 중국은 때리고 투자 전쟁은 더 커지고 이런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정말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번에도 AI 인프라 지원을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다 이러면서 뭐가 부족한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얘기한 거 들어볼게요. 저는 긴급선언을 통해 많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AI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에너지를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 든 게 발전소 긴급 승인 허가, 빨리빨리 발전할 수 있게 해주고, 석탄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석탄도 포함해서 친환경 아니어도 좋으니까 전기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연료를 사용하게 긴급하게 풀어주고 관련 규제 다 풀어준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호재로 겹치면서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들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이런 전력, 원전 관련 인프라, 유틸리티 관련 기업들이 올해 1, 3등 싹쓸이 하고 있고요. 소형 원전 관련 기업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업들도 강세고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하는 기업들도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에 상장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 AI는 비상장 아쉽게도,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 담당이죠. 오라클 있고, MGX라고 하는 아부다비 전문 투자사, 중동 오일머니도 비상장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RM이 기술 파트너로 수혜를 볼 것이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조그맣게 표시하는 거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수혜를 볼 수 있는 요 오클로라고 하는 회사는 소형 원전 회사인데 샘 알트만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 테마주로 묶이는데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샘 알트만이 주도해서 오픈 AI가 주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주주로 있는 오클로도 밀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이 붙어서 올해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클로라고 하는 소형 원전 회사도 있고 중소형 테마주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에 절대 유의하셔야 되고,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도 오픈 AI의 맞춤형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진짜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브로드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샘 알트만은 계속해서 엔비디아 대항마를 찾겠다 해가지고 브로드컴이랑 손잡고 자체 맞춤형 AI 반도체 설계하고 있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브로드컴도 얘기를 하는 거고, TSMC는 사실 어디다 갖다 붙여서 수혜주죠. 반도체 생산 1등이니까, 파운드리니까. 스타게이트가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반도체 생산 많이 하면 돈 버는 회사라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브로드컴 관련된 장표도 여기 리포트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넣어놨는데, 오픈 AI의 또 다른 깐부다, 스타게이트의 잠재적 수혜자다. 저도 이제 동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숨은 수혜주가 브로드컴이라서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미국에 베팅 안 했을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황금기를 이끌 것으로 생각되고 AI 투자 적극적으로 유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뭐 소프트뱅크가 돈이 부족하다, 투자금이 부족하다, 뭐 유치할 수 없다, 뭐 뻥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큰 기조는 AI 패권 전쟁이 더 과열되면 과열됐지 이게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지금 딥시크 이런 거 등장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느슨했던 AI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딥시크 때문에 뭐 미국의 반도체나 빅테크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온다, 좋은 줍줍 기회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뭐 추천을 드리거나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사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ETF 대표적으로 괜찮은 것들 SOXX, SMH 이런 것들도 있고, 저는 AI 패권 전쟁 끝판왕 수혜주는 역시 빅테크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나스닥 QQQ나 관련 빅테크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기업들 몇 개 골라놓으시고 빠진다면 줍줍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돌아온 주 시장을 봐야겠죠 일단은. 그래서 별 이슈 없이 지나갈 수도 있고, 엔비디아 혼자 좀 빠질 수도 있고 한데, 물론 엔비디아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엔비디아도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도 좀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한번 지켜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지금 논란을 가져온 중국산 AI 딥시크 가져왔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같이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전쟁을 더 가열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될지, 22년 챗GPT에 이어서 25년 딥시크로 인한 어떤 또 주식시장에 큰 변화를 주는 사건이 될지 한번 같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